자,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우리가 호출을 할 때도 슈퍼 소가로라고 하는 친구가 맨 첫 줄에 위치를 했어야만 해요. 그쵸? 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거 그때 봤던 애로 그대로 아닌가요? 생성자를 호출해내는 이 호출 상황에서는 얘는 무조건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얘도 뭐라 합니다. 뭐라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상속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생성자 안에서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얘한테 일을 떠넘기는 방식. 만약에 몇 개 변수를 하나 더 늘린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애가 있다면 여기서 얘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얘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 개수 그거는 인자랑 몇 개 변수 매칭에 따라 내가 이 생성자한테 일을 넘길 거야 라고 토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얘는 그냥 없애버리고, 없애지 말자. 이것만 없애자. 얘도 없애고, 아이, 제가 없애지 말 거야. 자, 이제 진짜로 리스트를 들어가 볼 겁니다.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건데, 한번만 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해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타입,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어 놓은 이 타입을 통해 배열 만들어서 연결했고, 그 배열의 순서대로 이렇게 새로운 객체들을 만들어 연결하겠다라는 상황인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얘를 볼게요. 자, 이러면 이렇게 하고 id까지. 자, 이러면 일단 이거부터 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얘는 간단한 거예요. 생성자가 id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고 있죠. 그러면 객체 하나 만들 때마다 1씩 증가된 id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들 때에는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에는 1,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에는 1이에요. 1 5개 나와요. 왜냐면 새로운 객체잖아요. 별도잖아요. 이게 스태틱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이게 스태틱이었으면 스태틱 블럭에서 얘를 초기화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서 얘가 1씩 증가됐다 라고 하면 얘는 1, 2, 3, 4, 5가 나오겠죠. 응? 오케이. 이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여기서 증가를 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이러면 1, 2, 3, 4가 나와요. 아까는 그냥 모두 공유 자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증가된 ID 값을 가지게 되는 거라 5가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얘가 증가되는 값들을 순서대로 얘한테 넣고 있는 거라서 얘는 1, 2, 3, 4, 5 순차적으로 증가를 할 건데 얘는 만들어질 때마다 초기화가 매번 새로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값을 끼워 넣어줬기 때문에 증가되는 과정의 아이디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별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배열이 10칸이래요. 근데 우리가 5칸밖에 안 넣었죠. 그리고 얘를 돌리면 얘 에러 나요. 여기까지 나오던 대로 나오고 에러 납니다. 이 에러를 보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래요. 아까 봤던 거죠. 널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널이 들어있어서 나오는 에러. 왜? 4번 방까지는 객체가 있어서 리모컨을 누를 수 있어요. 근데 5번 방부터는 객체가 없죠. 우리가 넣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리모컨 누르고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내가 여유롭게 만들어주고자 개수를 무작정 늘려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순회하는 과정으로 뭔가 출력을 한다? 에러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 랭스 가지고 하지 않고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만큼만 개수를 세야지 우리가 뭐 100개를 뚫어놓고 10개만 데이터를 넣어도 문제없이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사실 배열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게 하나가 필요해요. 뭐 위치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값이 하나가 추가가 될 때마다 이 변수의 값을 증가시켜야 돼요. 이 과정을 이렇게 해줘야 그리고 사이즈를 랭스가 아닌 이걸로 사용을 해야 에러가 안 나요. 10칸인데 5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만큼만 돌릴 거니까. 불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열에 여기다 막 1000개 뚫어놨대요. 근데 데이터가 1000개가 안 차있는 상태에서 반복문으로 그냥 못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로따로 출력을 해야만 하는 건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은 이런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얘를 사용해서 여기서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제 이런 거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빼버리고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 얘는요 배열의 형태인가요? 배열은 대괄호가 들어가는데 얘는 대괄호가 없죠. 그럼 배열이 아니죠. 이름이 뭐예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어레이 리스트는 여기 지금 임포트라고 하는 게 생겼죠.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바가 주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클래스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거는 컨트롤 클릭으로 하는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원형으로 찾아가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속과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과정이죠. 둘이 같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가능한 거예요. 빠르게 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거 가능한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이런 건 안 되겠죠. 뭐 여기 다른 클래스 여러 개는 못 받겠죠. 다중상속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불가능하지만 임플리먼트는 이 뒤에 더 와도 상관없겠죠. 이거 되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이 혼용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도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고, 자, 어쨌든 이 어레이 리스트는 실제로 자바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애인데, 그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든 거고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가 쓰던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자, 똑같은 건데, 우리 것도 사실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로 객체를 만들면 얘는요, 우리가 뭐 변수나 메서드나 이런 거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거 점 찍으면, 에이, 뭐야. 자, 이거 점 찍으면은, 왜 안 나와? 아, 여기가 에러가 있어서. 오케이. 자, 지금 id랑 rest id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지만 이만큼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어레이 리스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쵸? 자, 이 안에는 ad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add가 방금 전에 우리 인력관리소 했던 add 사람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한테 내가 데이터를 추가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어레이는 배열이었죠. 단어 뜻이. 리스트는 그냥 목록. 그러니까 배열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목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 넣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세요. 배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이즈를 고정했죠. 3이든 5든 뭐 10이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런 거 한 적 없죠. 근데 추가가 되네요. 심지어 이 추가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뭐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노란 줄이 뜨는 이유는 다른 겁니다. 뭐라고 안 하는데, 자, 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정하지 않아요. 그냥 객체를 만들자마자 사이즈는 0이에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추가하면 그때부터 사이즈가 생겨요. 그럼 뭐가 편하겠어요? 아까 전에 배열에서 우리가 10개로 뚫어놓고 5개밖에 안 나오면 반복문 순회 돌렸을 때 문제 생기는 거 있었죠. 근데 얘는 애초에 0이었던 애가 내가 5개 넣으면 크기가 몇 된다? 5가 돼요. 그럼 그냥 얘가 갖고 있는 총 길이대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기를 고정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 크기의 제한도 없다는 얘기고, 데이터를 넣는 만큼 그냥 들어갑니다. 그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배열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상위 호환의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근데 이제 출력할 때 방식이 좀 달라요. 이건 괜히 주었네. 얘는 이제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랭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는데, 그 랭스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었는데 얘는 랭스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대신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얘는 메서드 호출의 형태죠. 이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는 해당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그냥 반환해줘요. 지금 우리가 애들을 몇 번 했어요? 5번. 그러면 이 사이즈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5 전까지니까 4까지 돌겠고, 이 리스트 또한 배열과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있는데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이 부분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덱스는. 자, 그리고 얘를 출력할 때는 우리가 아까 add 사람 했던 거랑 비슷한 게 add라고 그랬죠. 그거랑 비슷하게 get 사람 했던 것처럼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인덱스 번호를 넣어주면 해당 인덱스 번호가 갖고 있는 값을 출력해줘요. 근데 이렇게만 출력하면 객체 그 자체가 나오겠죠. 주소가. 그러니까 이만큼 했을 때가 이 객체까지 온 건데,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ID. 왜? 아이씨, 여기선 안 되는구나. 오케이. 얘는 한번 빼야겠다. 자, 이렇게 아티클에다 한번 담아놓고 아티클이 갖고 있는 아이디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얘는요,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 같은 경우는 뭐 정수들 하면 int 대괄호, 우리가 아까 했던 사람들 하면 사람 대괄호 이런 식으로 썼죠. 타입을 지정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지정을 했나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그냥 리스트 그 자체인 거지 이 안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들어올 건데는 우리가 아직 안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뭐라고 안 해요. 에러가 안 나죠.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아티클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올 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무조건 아티클에다 넣겠다 그러면 내가 허용을 어떻게 해줘? 너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괜찮아. 여기에는 아티클 데이터밖에 안 들어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수동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출력했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값들. 자, 근데 사실 이 방식으로 안 써요. 이거 지금 노란 줄이 엄청 많죠? 이거 문법상으로 조금 불편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정을 할 겁니다. 자, 네. 자, 여기다가 이런 걸 넣을 거예요. 갑자기 제가 처음 보는 꺽쇠를 열었고요. 그 안에다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얘는 타입이죠? 이런 타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어레이 리스트,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해당 어레이 리스트 변수는 리스트로 쓸 건데 그 리스트 안에는 아티클밖에 못 들어가 라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한을 거는 겁니다. 너 이 리스트는 이제 아티클 데이터밖에 저장할 수 없어 라고 제한을 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이 제네릭 혹은 제너릭, 영어라서 표현은 그냥 제네릭, 제너릭 둘 중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부르는 애입니다. 이 부분을 제너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사용할 때 넣을 수 있는 데이터에 제한을 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안 됩니다. 얘는 아티클밖에 못 들어가라고 정해놨는데 숫자를 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타입이 안 맞아서 뭐라 해요? 그럼 이렇게 바꿨으면 이거 추가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아티클만 들어온다라는 걸 정했으니까. 여기서 형변환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어차피 아티클밖에 안 들어있을 거니까. 자, 이런 겁니다. 결과는 똑같고요. 자,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간단해질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친구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이것도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얘 임포트 안 해줘서 그래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보시면 얘가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임포트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얘랑 앞뒤가 지금 다르죠? 그렇다라는 건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어떻게 했다? 상속받았다. 이거 자바한테 타입 속이는 거잖아요.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가 될 수 없어 라고 할 텐데 원래는. 근데 그걸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 상속 관계를 통해 자바한테 알려줘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가보면요. 여기 이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리스트를 상속받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안 하죠.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상속을 통한 오토캐스팅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다 적었던 제너릭을 뒤에도 원래 썼었는데 뒤에 뺐죠. 앞에 적었으면 뒤에 생략해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리스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dd라고 하는 메서드가 내용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꺼내는 거, 이건데 자, 여기까지 오면 사실 이게 가능해져요. 이만큼이 해당하는 아티클 객체까지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 눌러서 아이디를 뽑아낸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배열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우리가 사이즈를 고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데이터를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알아서 되는 거고, 제너릭을 통해서 제한적인 부분도 커버를 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다양한 메서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뭐 add all, 뭐 clear, contains, index of is empty, iterator도 있고 remove도 있고 되게 뭐가 많거든요. 자, 이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다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자바 리스트 메소드, 저는 항상 이제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치면은 꼭 이렇게 바꾸라고 나오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자바 리스트의 메서드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보시면 이 리스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메서드들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한 번쯤 읽어만 보시고요. 그냥 대충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한 4-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만 보시고 그냥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가서 찾아보면 돼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처음 봤는데 사실 배열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객체고요. 그리고 배열보다 훨씬 우리가 편하고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배열의 상위 호환이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쓰는 방식은 그냥 이렇다. 이렇게 쓴다. 그리고 데이터 추가할 때는 add, 데이터를 꺼낼 때는 get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get 안에 인덱스 넣는 거 똑같다. 배열도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넣어줘야 그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거였으니까 개념적으로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냥 지금 원래 아무 칸도 없던 그냥 아무것도 없던 공간이 없던 리스트 객체였는데 지금 5개를 넣었기 때문에 방이 5개가 생긴 거고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겨난 거고 여기에 각각 이 아티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배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객체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객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 안에 배열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할 때 어레이 리스트 이것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또 객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어레이 리스트를 감싸고 있는 게 리스트입니다.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얘네를 이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이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나 이 안에 또 다른 것들도 존재하는데 그 친구들을 어우르는 애가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는 순서가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들을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나온다 라는 개념인 건데 이 안에는 뭐 셋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퀴라고 하는 애도 있고 퀴가 아마 철자가 이게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차피 우리는 리스트를 거의 제일 많이 쓰고요. 얘네들 거의 잘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컬렉션이다 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결이 같아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게 이제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바 안에서 이 맵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어레이 리스트 연결해서 쓰듯이 맵도 맵에 해쉬맵이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사용을 보통 하는데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배워보신 분들은 딕셔너리랑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순서가 없는 대신에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객체다. 객체의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깊이 있게 지금 당장 파고들 필요는 없고 실제로 활용하면서 실제로 써보면서 더 깊게 알아나가면 돼요. 자, 일단 리스트에 대한 내용.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아까 풀었던 인력관리소 문제가 정답 버전 4가지가 있는데 제가 1번, 2번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3번, 4번은 그냥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약간 뭐랄까 편법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 이 배열과 어레이 리스트 제너릭에 대한 이 개념 얘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이 내부 작동 원리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리스트가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한번 봐보세요. 근데 리스트가 아무리 잘 이해가 됐어도 얘 딱 보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코드 봤는데 모르겠다, 뭐야 이게 싶으면 그냥 끄세요. 이거 안 봐도 돼요. 이거 보고 이해하면 좋긴 하지만 이거 이해 못해도 상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이게 뭐지? 싶으면 그냥 바로 끄세요. 괜히 이거 분석하려고 하다가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것보다 구글링을 하세요. 그냥 리스트에 대해서.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력관리소 플러스 리스트 그리고 제너릭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웠는데 오늘 목요일이었죠? 내일 수업부터 이제 바로 게시판 만드는 거 들어가 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개념들 골고루 활용해 가면서 간단하게 이 콘솔 창에 나타내는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스캐너 객체 활용해서 입력도 받을 거고요. 그 입력된 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또 화면에 여기다 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갈 건데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인력관리소 문제 풀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어색해서 어려운 거니까 당연히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지가 오늘이 11일 차거든요. 이제 11일 되신 거예요. 주말 포함해서 이제 뭐 한 2주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자바를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벌써 능숙하다? 그럼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려운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상 이걸 막 엄청나게 질질 끌 수는 없으니까 타이트하게 진행은 되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이 종료가 돼도 복습은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바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거라면 그냥 취미로 배우신 분들은 그냥 취미로만 남겨놓으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쪽 길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나 자바 이제 다 배웠다 이건 절대 아니니까 공부를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은 당연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이제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